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 뭔지,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경제부 이승국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자, 벌써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할 준비하라 저런 메일로 좀 받았습니다. 네. 마음이 좀 다르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올해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이게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제 거의 못하는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거래나 뭐 물건 주문뿐만 아니라 연말정산도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올해부터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이 연말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손택스라고 하는데요. 손택스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연말정산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개인의 자료가 다 나오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 다니고 있는 회사가 국세청의 이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라면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도 모바일로 작성을 해서 모바일로 제출까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확실히 수월해질 것 같기는 한데 올해부터 또 공제 혜택이 좀 더 달라지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추가된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산후조리원 비용이 보통 이제 2, 3주 정도 이용을 하면 뭐 그렇죠. 수백만 원을 이렇게 내야 되죠. 들어서 예. 좀 부담이 되는데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연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를 의미합니다. 이게 7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올해부터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이하고요.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입장료 분에 한해서 가능한데 예. 대신 현금 말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금액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에 한해서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혜택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좀 아쉬운 소식인데 그 자녀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예. 그 자녀 한 명,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 원씩 그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가 만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 혜택이 만 7살 이상 자녀에게만, 그러니까 만 7살 이상, 만 20살 이하 자녀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 재작년 9월부터 그 7살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중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지난해 2월 12일 이후에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전까지 주어지던 소득공제 혜택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 어떤 게 공조되고 어떤 게 공조되지 않는지 부분은 아마 이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을 때 뭐 이런 부분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면 공제 혜택이 없었고 다만 중고차를 구입을 하면 2017년부터 10%를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하면 굉장히 좀 쉬운데 여기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러면 또 따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같은 곳은 이 보험사나 신용카드사와는 달리 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의무 제출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년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그러니까 비용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오지 않을 때는 이 산후조리원에 가서
그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이걸 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안경과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인데요. 이것도 연간 5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 신용카드 영수증 말고 시력 교정용이라는 그 구입 목적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은 교복 비용 이것도 꽤 지출 규모가 있는데요. 이것도 신용카드 소득 외에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역시 그 사용 목적에 교육비 공제 신청용이라고 써 있는 영수증을 챙기셔서 제출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따로 챙겨야 될 것들을 좀 설명해 주셨고, 자,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를 했어요. 이제 내용을 그대로 출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 이제 내야 되겠죠. 그때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다면서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실손보험을 통해서 비용을 돌려받았을 때는 그 비용을 빼고 의료비 공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이 비용은 제외가 되기 때문인데요. 요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해서 만약에 더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게 회사에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그 금액은 교육비 공제 금액에서 빼고 제출을 해야만 맞는 거고 만약에 더 받았을 경우 이것도 가산세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기 전에 꼭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도 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월세 세액 공제도 이 비용 규모가 꽤 큰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조건을 보면 일단 집이 없는 무주택자 중에서 월세를 내는 이것도 소득 조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은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집 크기가 기준이었는데요.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5평이 조금 넘는 규모 이하에 사는 월세를 내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이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크기가 아니라 금액으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이게 예. 왜냐하면은 크기가 크더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싸지 않은 경우가 있고 예. 서울 같은 경우는 25평 이하라도 고가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시가 3억 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뭐 지방에서는 약간 평수가 큰 집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기준이 바뀐 기준에 따라서 대신 이제 연간 월세액은 75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도 연소득에 따라서 약간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7천만 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2%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월에 보너스가 될지 혹시 또 잘못 공제하게 된다면 이게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순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